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재화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코비드19 ARDS가 오리지널 ARDS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발표는 코비드19에 대한 중증 환자 발생 관련해서 간단한 리뷰를 하고 ARDS 연구에 대한 소개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는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또 힘들게 하고 있는 코비드19 감염병이 2019년도 12월 30일 원인 미상의 바이러스 폐렴이 우한에서 발생했다는 짤막한 중국발 외신 기사에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일 50만 명의 신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지요. 우한에서 있었던 150명의 사망 환자들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령의 환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 2차 감염, 그리고 염증 반응 수치가 올라가 있던 환자들에서 사망이 많이 있었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사망 환자의 가장 높은 원인이 호흡부전이라는 사실입니다. 53%였고 호흡부전과 심부전을 동반하는 경우가 80%를 넘었습니다. 이태리의 롬바르디 지역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였고 그때 입원하였던 1,591명의 환자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60세 이상의 많은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였고 PF 레이쇼는 120대 정도였고 FiO2는 0.6 정도로 높은 FiO2를 주었으며 메디안 PB 14 정도로 약간 높은 편이었습니다.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을 사용했던 환자들이 88%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모탈리티는 26%라고 보고를 하였고 참고로 2009년도 유행한 H1N1 인플루엔자 감염병의 국내 자료를 살펴보면 인공호흡기가 필요했던 경우 한 10%, 사망률은 한 7%였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ARDS라고 하는 것은 1967년도에 처음에 발표가 되었고 산소에 대한 반응이 없고 풀모널 인플라메이션이 있으면서 오토프시를 해봤더니 하이알린 멤브레인이 관찰이 됐다라는 것을 처음 발표한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쭉 되어 있으면서 정의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다가 2012년도에 베를린 데피니션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에큐트 온셋, 대개 일주일 이내에 에큐트 온셋이어야 되고 바이레터럴 오페시티가 관찰이 되고 이후에 풀모너리 이데마가 관찰이 되지만 그 하트페일러라든지 플루이드 오버로드가 아닌 경우에다 된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ARD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드롬이지 디지즈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태리의 가티노니 그룹에서 코비드19에 의한 감염병으로 인한 ARDS가 티피컬한 ARDS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측정했더니 평균값이 50으로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고 PF 레이쇼 또는 션트 비율이 0.5가 돼서 굉장히 시비한 하이폭세미아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CT 값으로 계산을 했을 때 가스가 없는 티슈에 션트 프랙션이 3.0으로 증가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하이퍼 퍼퓨전에 의한 것, 즉 퍼퓨전 레귤레이션의 이상에 의해서 생긴 거 아닌가라는 가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같은 그룹에서 코비드19에 대한 뉴모니아가 디퍼런트한 페노타입을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타임 릴레이티드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페노타입으로 LH라는 것을 분들이 주장을 하였고요. 이번 당시에 CT 스캔을 보시면 그라운드 그로스 오파시티가 소량이 관찰이 되고 렁 볼륨 자체는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타입 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엘라스턴스가 떨어져 있고 로우하고 로우 VQL 그다음에 롱 웨이트, 로우 리크루터빌리티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타입 L이라고 구분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0에서 30%의 환자에서 꼭 타입 H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후에 나타나는 이런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은 티피컬한 ARDS 환자에서 우리가 자주 관찰되는 CT 스캔 모양입니다. 엘라스턴스가 높고, 즉 이 말은 컴플라이언스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라이트 투 레프트 션트가 높고 롱 웨이트가 높으면서 리크루트빌리티가 높은 타입, 즉 타입 H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가설들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매치드 코호트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요. 밀란에 입원한 32명의 코비드19 ARDS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히스토리컬 코호트에서 PF 레이쇼를 1대1 매칭하고 컴플라이언스를 1대1 매칭하여서 비교를 하여 보았습니다. 나이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PF 레이쇼를 매칭한 그룹에서 코비드19에 의한 ARDS 군을 보면 50으로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또 컴플라이언스를 매칭한 그룹에서 보면 PF 레이쇼가 106으로 하이폭세미아가 심하였습니다. CT 스캔으로 폐 용적을 측정하였을 때 위쪽 부분이 가슴 쪽이고 아래쪽이 등 쪽으로 10개의 섹터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총 폐 용적을 보시면 코비드19 ARDS가 가장 크고, 각 세그멘트에 대한 폐 용적도 코비드19 ARDS에서 다른 대조군들보다 컸습니다. 가티느 그룹에서 후향적으로 관찰 연구를 통하여 대조군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폐 컴플라이언스가 높고 폐 용적이 크며 산소화 정도가 더 나쁘다는 정도 결과를 도출하여서 ARDS의 Atypical Subtype으로 명명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지역적인 또는 적은 수의 자료 등등에 대한 제한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로 리뷰 논문들이 발표되었었고요. 코비드19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대상으로 발표가 됐는데, 주로 호흡기계에 특히 폐포세포에 손상을 주고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ARDS 발생하는 시간이 8일에서 12일 정도였다라는 것, 그리고 런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은 정상 범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유한 코산소 여법이 모더레이트에서도 ARDS 환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고, 스테로이드 치료는 아직은 좀 불명확한 검증이 있었기 때문에 루틴이 사용되는 건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리에서 다른 그룹에서 코비드와 관련된 ARDS가 어떤 패소피지올로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향적인 관찰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전 연구보다 많은 숫자인 30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중증 ARDS가 좀 많은 편이었고, 대조군의 ARDS에 의해서 보면 페르메온 경우가 57%를 차지하는 경우에 양쪽 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CT 스캔을 통하여 폐 무게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코비드19의 ARDS와 대조군에서 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약간 코비드19에 대한 ARDS 군에서 폐 무게가 무거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폐 컴플라이언스는 코비드19에서 중앙값이 41로 대조군의 32보다 의미 있게 28% 정도 높았습니다. 다만 컴플라이언스 분포가 대조군하고 비해서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골고루 분포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로 보면 코비드19에 의한 ARDS는 컴플라이언스가 대조군의 히스토리컬한 대조군에 비해서 28% 정도 높았고, 이거는 이전의 결과하고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습니다. 폐 스캔으로 분석한 폐 무게는 양군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점이고, 또 이전의 코호트 군과의 다르게 컴플라이언스와 산소화 정도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가티노니 그룹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비교해 보면 컴플라이언스는 차이가 있지만 폐 용적은 또는 폐 무게는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코비드19 ARDS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판등이 우한의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컴플라이언스가 20이었고 플라토는 30이었으며 PF 레이쇼가 128로 중등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연구들, 시애틀, 보스턴, 뉴욕 등에서 있었던 진행한 연구들 보시면
컴플라이언스는 20대 후반에서 35였고 플라토는 21에서 27, PF 레이쇼도 103에서 182의 다양한 분포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전의 연구들에 비하면 낮은 컴플라이언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페르난도 등이 스페인의 36개의 중환자실에 입실한 74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형적 다기관 연구입니다. ARDS의 중증 도부를 보면 모더레이트와 시비어 환자를 합쳐서 80% 이상이었고 증상 발현에서 인공호흡기 치료까지 12일 정도 걸렸습니다. 플라토 프레셔는 중앙값이 25였고 컴플라이언스는 중앙값이 35였습니다. 이 컴플라이언스를 50 이상인 정상군과 50 미만인 군으로 서브그룹 아날라이스를 했는데 인공호흡기 사용 기간이나 28일 모탈리티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습니다. ARDS 치료로서 프롬포지션을 76%에서 환자에서 사용하였고 NM블로커를 72%, 에크모를 2.8%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사망률은 전체적으로 보면 32%에 해당하였습니다. 기존의 관찰 연구와 RCT 연구들을 자료와 컴플라이언스 플라토 프레셔를 비교한 것입니다. 녹색 막대가 앞선 연구들의 평균적인 수치이고 브라운색이 742명의 연구 결과입니다. 컴플라이언스는 35, 32로 그리고 플라토 프레셔는 25와 24로 양 군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시간대에서 진행한 후양적 코호트 연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 코비드19 질환으로 인공호흡기 치료한 환자에서 키, 체중, PF 레이쇼, 배 컴플라이언스 자료가 있는 130명과 2016년도, 17년도에 ARDS로 치료한 환자들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들 중에서 배 컴플라이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인 나이, 성별, BMI, 초기 핍을 1대1로 매칭한 각각 82명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모든 환자를 비교할 때는 코비드19 ARDS 폐 컴플라이언스가 34.6으로 약간 높았고 산소화도 약간 높았습니다. 1대1 매칭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폐 컴플라이언스와 산소화의 양쪽 군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환기지수는 반대로 코호트를 비교할 때 매칭을 했을 때는 코비드19와 ARDS 약간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전에 있었던 초기 연구에서처럼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산증 중환자에서는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28일째 도움 없이 자발 호흡하는 비율도 코비드19와 대조군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28일 사망률도 코비드19 ARDS는 30%, 대조군은 38% 위에 낮았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바인 등이 이전에 있었던 대조군들과 다르게 코비드19 ARDS처럼 다이렉트 인저리에 대한 ARDS 군만을 선정을 하여서 비교한 연구들입니다. 피츠버그 메디컬 센터에 입원한 27명의 ARDS 환자를 비교를 하였고 이전에 스페인 연구처럼 프롬포지션이 70%, NM블로커 사용이 74%로 높았습니다. 에크모 사용은 28%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코비드19 환자의 특성상 약간의 BMI가 높았고 흑인 비율이 많았으며 간호시설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폐 컴플라이언스는 비교를 해보면 양쪽 군에서 차이가 없었고 시간에 따른 폐 컴플라이언스 변화도 양쪽 군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4월에서 6월까지 1차 유행 시기가 있었고 7월에서 9월까지 2차 유행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유행 시기에 따라 구분을 하였을 때 폐 컴플라이언스는 1차 유행 시기에서 좀 높았고 2차 유행 시기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산소화 정도는 유행 시기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이 혹시는 팬데믹 초기에는 조기에 기도 삽관을 하고 또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성이 높을 수 있는 NIV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였습니다. 인터루킨 6로 측정한 염증을 반응을 보면 코비드19 ARDS 환자에서 기도 삽관 이후 시기에 따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조군은 박테리아와 배양 음성 폐렴 ARDS의 초기에 높았다가 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이었습니다. 60일 사망률을 비교해봐도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코비드19 ARDS9는 다른 폐렴에 의한 ARDS와 비교를 할 때 임상적 호흡기계 역학 염증 반응에 유사한 점이 많았고 초기 염증 반응이 세균에 대한 균보다 낮고 첫 번째 유행 시기에 측정한 폐 컴플라이언스 수치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코비드19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고 ARDS 자체가 임상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발표된 코비드19 ARDS에 대해서 폐 컴플라이언스를 측정하여 비교한 자료입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50 정도로 높았지만 나머지 연구에서는 ARDS 코호트에서 측정한 수치와 차이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ARDS의 RCT 연구인 두 가지 연구 자료를 통계 기법으로 서페노타입을 구분하여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러 가지 클리니컬 바이오마커 자료를 통하여 두 가지 페노타입을 구분하였고 페노타입 1, 페노타입 2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한 후에 하는 이유는 페노타입에 따른 각각 다른 피입 전략을 사용해야만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2019년도에 ARDS 페노타입에 대한 다른 RCT 관찰 연구들을 분석을 하여 하이퍼 인플라메이토리 또는 하이포 인플라메이토리라고 두 가지를 구분을 하였습니다. 하이퍼 인플라메이토리 타입은 20-30% 정도에 해당하였으며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런 페노타입을 구분하여 치료 방법 등에 대한 근거로 제시를 하자라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닥터 보스가 블루저널에 기고한 글에 보면 코비드19 관련 ARDS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여 주었습니다. ARDS 자체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증후군이고 산소와 PF 레이쇼, 폐 컴플라이언스, 전신 염증 반응, 가슴 영상 모양 등에서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비드19 ARDS는 단일 바이러스 질환에 의한 ARDS로 원인에 따른 헤테로제네스는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에 따라서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페노타입으로 구분하는 것이 추후에 이에 맞는 치료법을 찾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비드19 폐렴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진행하는 양상이 있고 하이폭세미아가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코비드19 관련 ARDS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한 질환이지만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비드19 ARDS가 하나의 전체 ARDS의 하나의 페노타입형으로 관절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호흡기 역학, 염증 반응 상태, 다른 바이오마커에 대한 기반으로 ARDS 페노타입을 구분하는 노력이 추후에 맞춤 치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